오늘은 그 쌍꺼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쌍꺼풀 수술의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쌍꺼풀 하고 나서 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뭐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풀려지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쌍꺼풀 재수술을 이제 많이 하게 되지만, 제가 했는데 풀려서 생기는 그런 재수술도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2번을 해도 풀려서 뭐 3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심하면 4번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 쌍꺼풀이 왜 자꾸 풀리게 되는지, 또 풀릴 수 있는 원인은 뭐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쌍꺼풀이 왜 풀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임상적인 경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쌍꺼풀 풀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쌍꺼풀이 풀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쌍꺼풀을 만드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매몰법입니다. 매몰법. 찝는 쌍꺼풀 방법. 그랬을 때 보통 잘 풀린다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절개를 하면 안 풀린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개를 한다고 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개를 한다고 안 풀리는 것은 아니고, 풀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 풀리려고 하면 쌍꺼풀을 했는데 눈에 되게 이렇게 눈 감으면 흉이 이렇게 막 져 있는 분들 있죠. 흉터가 심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절대 안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쌍꺼풀은 현재는 하지 않죠. 그게 예전에 하던 그런 절개법, 그리고 쌍꺼풀을 만드는 고정 방법인데, 그런 방법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절개를 하더라도 가급적 흉터도 없고 좀 부드럽게 접히도록 그렇게 하고, 매몰법을 하더라도 매몰법이 잘 쌍꺼풀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2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쌍꺼풀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 절개법이죠. 피부를 절개하고, 그리고 뭐 근육도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피부를 안쪽에 있는 눈이 떠지는 부분에다 고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이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눈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구가 있고, 요게 제가 눈꺼풀을 만든 겁니다. 그 눈꺼풀은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보는 눈꺼풀은 이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은 결막 쪽이 되겠죠. 그래서 쌍꺼풀이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눈이 떠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접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뭐 이게 눈꺼풀이다 생각하면 눈 떠지면서 이렇게 피부가 접히는 게 쌍꺼풀이 되는 거죠. 네, 눈 감으면 이렇게 돼 있고, 눈 뜨면서 이렇게 접히는. 그러면 이게 사실 눈이 이렇게 그냥 종이 한 장은 아니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눈 안쪽은 눈이 움직이는 것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깥쪽 눈꺼풀로 눈을 뜨는 건 아니겠죠, 그죠? 눈 안쪽에 이 꺼풀이 떠지는 겁니다. 그럼 이 떠지는 부분하고 이 바깥쪽의 부분하고 어떤 연결이 있으면 눈을 뜰 때 피부가 당겨지면서 이렇게 접히게 되는 거죠. 요게 쌍꺼풀인데, 요게 이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2개를 딱 붙여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한다 치면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이 피부의 부분을 이 안쪽에 눈이 떠지는 부분에다가 딱 연결을 시켜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럼 2개가 이렇게 항상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쌍꺼풀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이 2장이 있다 치면 종이 2장을 풀로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풀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쌍꺼풀은 계속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쌍꺼풀은 항상 유지가 되고, 그리고 잘 안 풀리겠죠. 근데 하지만 이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을 뜰 때 쌍꺼풀이 생기는 거는 괜찮은데, 눈을 감아도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아도 쌍꺼풀선이 이렇게 있거나,
그리고 이게 이제 주변의 조직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함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이제 흉터로 보이거나 또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쌍꺼풀이 되게 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은 눈 감았을 때 이렇게 쌍꺼풀 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고정 방법은 두 개를 딱 붙여 놓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서 눈을 감았을 때도 쌍꺼풀 선이 있고 눈 떠질 때도 좀 더 이렇게 진하게 지고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요 모델입니다. 요 모델. 자, 옆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눈 안쪽 떠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바깥에 눈꺼풀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앞에 이렇게 실을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실이. 요 실을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 루프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루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루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모델하고는 다르죠. 이 루프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풀로 붙인 듯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걸리는 힘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죠?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눈이 딱 떠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당겨집니다. 이렇게. 요 루프에 의해서 걸려서 당겨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보면 눈을 감았을 때 흉터가 없고 선이 거의 없다가 눈을 뜨면서 피부가 되게 부드럽게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되게 자연스러운 쌍꺼풀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장점인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자, 이게 루프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 종이가 계속 탁탁탁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탁탁탁 하면서 타닥 뜯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져 버렸죠. 그죠? 네. 피부라는 게 엄청 단단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드러운 조직이고 그리고 그 피부도 사람마다 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단단한 사람도 있고 되게 물렁물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가 아주 빳빳하고 단단하면 뭐 이 실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게 뜯어지는 효과는 없겠지만 피부가 약하거나 너무 부드러우면 탁탁탁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뜯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풀로 딱 붙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실도 사실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쌍꺼풀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개를 해서 두 개를 걸어놨다 치더라도 제가 아까 예전에 만들던 이 쌍꺼풀 두 개를 아예 이렇게 딱 붙여놓은 만드는 방법으로는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절개를 하더라도 뭐 안검하수를 교정하고 뭐 지방을 빼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두 개가 어떤 이제 연결선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요즘에는 쌍꺼풀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계속 툭툭툭 하다 보면 두두둑 이렇게 뜯어지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뜯어지면 이제 쌍꺼풀 선이 잘 안 접히고 느슨하게 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쌍꺼풀이 풀리는 거는 대부분 점점 더 쌍꺼풀이 뭔가 느슨해지면서 풀리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쌍꺼풀을 만드는 두 가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예,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고정식 절개를 해서 고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 매몰법이거나 아니면 요즘에 하는 절개에 가까운 방식은 두 개를 딱 붙여 놓는 게 아니고 어떤 루프를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이 루프를 만드는 방식은 이 피부가 뜯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꼭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치즈 와이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치즈가 있어요. 치즈. 치즈는 되게 무르잖아요. 그죠? 근데 치즈 자를 때 와이어를 씁니다. 철사줄 가지고 이렇게 딱 끊거든요. 철사 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면 철사가 끊기겠어요?
치즈가 끊기겠어요? 당연히 치즈가 끊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뜯어냈지만 이 실은 사실 멀쩡한 거죠. 네. 이 쌍꺼풀 만들 때 우리가 쓰는 실은 나일론이라는 실이고, 나일론 재질입니다. 그래서 한 머리카락 굵기 뭐 그 정도 되는 이제 나일론 실인데, 이 실은 약간 늘어나는 성질은 있어도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약간 비비는 정도로는 사실 잘 끊기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쌍꺼풀이 풀려지는 경우는 이렇게 투두둑 뜯어지는 효과, 투두둑 다 뜯어지면 이제 풀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내가 눈 떠도 쌍꺼풀이 이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효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좀 무르거나 약하거나, 아니면 또 이 힘이 전달될 때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든지 이러면 이제 힘이 많이 걸리면서 약한 피부가 뜯어지는 효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쌍꺼풀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쌍꺼풀이 이렇게 뜯어졌습니다. 이렇게 뜯어졌습니다. 이렇게 투둑 뜯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쌍꺼풀 다시 수술을 할 때, 자, 전에 쌍꺼풀 수술이 이뻤으니까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하지만 그런 경우는 똑같이 풀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보완책을 씁니다. 보완책은 뭐냐면, 이 피부를 전에는 조금 걸었다 치면 피부를 좀 더 많이 걸어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약간 걸어 놓으면 뜯어지기가 쉽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걸어 놓으면 뜯어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쌍꺼풀을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다르게 해서 힘을 좀 더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저항이 강하면 이 걸리는 힘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땡땡땡 걸리는 게 있어서 잘 힘이 전달이 안 되면 잘 안 접히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힘이 많이 걸려서 뜯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항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메모를 했거나 좀 부분 절개를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절개로 바꿔서 그 안에 이제 어떤 저항이 되는 부분들을 줄이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실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풀리는 거죠, 실이, 매듭이. 자, 물론 이게 아주 가늘고 작은 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화 끈 묶었을 때처럼 이 매듭에 실을 나머지 길을 굉장히 길게 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만져지거나 실 매듭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짧게는 두는데, 왜 운동화 끈도 여러 번 묶어놨지만 막 이렇게 뛰고 놀고 하다 보면 좀 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물게 실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당연히 실이 없어지니까, 풀어지니까 느슨해지겠죠. 이게 쌍꺼풀이 풀리는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쌍꺼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절개를 했다고 쳐요. 쌍꺼풀이 있습니다. 그게 눈이 이제 눈 뜨면서 이렇게 쫙 움직여줘야 이게 딱 접히겠죠, 그죠? 근데 이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안검하수가 교정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안검하수가 수술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든지, 그리고 이전에 교정됐던 안검하수가 재발을 한다든지. 자, 그러면 눈을 잘 떴을 때는 이렇게 탁 접히는데, 눈을 뜨다가 말면 쌍꺼풀이 안 접힙니다. 그죠? 조금 움직여서는 쌍꺼풀 안 지죠. 그래서 이 안검하수가 재발이 되면 또 이제 쌍꺼풀이 좀 풀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이